좌익 교수 문제는 지난 2년 동안 저를 끊임없이 괴롭히던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좌익 교수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폄하하는 건 물론이고 이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계속해서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5.18 민주화 운동을 가지고 전라도민은 전라디안 그리고 그때 희생된 사람들을 택배 비유를 할 정도로 인간성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사람 사실 좀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만은 얼굴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얼굴을 일단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름을 아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나이와 이름을 아는데도 제가 지금 그 이름을 얘기하면 제가 사실은 면책특권으로 보호는 받습니다만은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유 씨라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0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광주 민주화 운동만 가지고 했더라면은 이게 이제 그 법률적으로는 적격성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법률적으로 이것을 기소하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요. 이 사람이 조금 오버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여성 인터넷 방송인과 그의 딸을 성희롱하는 발언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검찰에 기소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정원 직원이다라는 것도 드러났고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고위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은 징계를 해라. 그걸 먼저 물었죠. 이 사람이 쓴 그 멘트들, SNS에 올린 글들이 당신들이 보기에 적합하냐라고 이제 국정원 측에다 묻는 거죠. 그랬더니 그건 뭐 말을 못합니다. 하면 사람 죽은 걸 가지고 그렇게 조롱을 하고 희롱을 하고 하는 수가 어디가 있겠어요. 이건 저희들이 이념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일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죽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예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건 광주 민주화 운동의 희생자들인데요. 그걸 그렇게 희롱하고 조롱하고 비하할 수가 있겠어요? 이건 인간이 안 돼 먹은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했는데 그 지적에 대해서 국정원 간부들이 이론을 달지 못합니다. 토를 달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국정원 직원으로서의 자질이 있느냐? 자격이 있느냐? 이 사람이 국정원 직원을 계속하는 것이 맞느냐? 라고 물었을 때 말을 하질 못합니다. 아무리 이 사람 편에 서서 변명을 해주고 뭔가 좀 방어를 해주고 싶어도 방어할 말이 한마디도 생각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 동의합니다. 이 사람은 자질도 없고 자격도 없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더군다나 국정원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인물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론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징계해라. 징계를 하지 않으면 이 사람 말에 동조하는 거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밖에 없고 국민들이 특히 희생된 분들의 유가족과 광주 시민들 그 당시에 관련자들이 당신들을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국정원을 뭐라고 생각하겠느냐? 할 말이 있느냐? 할 말이 없죠. 자, 그러면 징계해라 라고 꾸준히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그 과정 중에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7월에 인터넷 아이디 좌익 교수로 활동하는 자의 댓글이 원세훈 공소장의 범죄 일람표를 통해서 최초로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심리전단 직원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 인터넷 또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네티즌 수사대들도 열심히 찾아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2013년 7월 중순경에는 검찰 고발이 들어갔고요.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이 이송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좌익 교수 댓글이 막 삭제가 되기 시작해서 사실 좌익 교수 글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조직적으로 움직였는지를 웅변으로 잘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당시 국정원이 뭐라고 그랬느냐? 이 국정원의 수법입니다. 좌익 교수는 소속 직원이 아니라고 부인을 했고요.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수사를 의뢰하겠다.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오히려 이 사람들을 통해서 고발인이나 일반 시민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협박을 한 겁니다. 이게 맨날 되풀이되는 그 대응 방법입니다. 근데 9월에 어떻게 됐느냐? 검찰이 그 당시만 해도 검찰이 열심히 한 거죠. 좌익 교수는 심리전단 직원은 아니지만 국정원 직원인 것은 맞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라고는 얘기를 안 했지만 심리전단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제 더 궁금증이 더해지는 거죠. 그러던 차에 10월 달에 인터넷 방송 진행하는 망치 부인이죠. 모욕, 명예훼손 등 혐의로 형사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민사소송도 손해배상을 제기했습니다. 근데 하여튼 뭐 이렇게 한데 그 뭐 여러 가지 입에 담을 수 없는, 제가 여기서 차마 담을 수 없는 초등학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딸이 성적인 폭언을 하고 뭐 이래가지고요. 정말로 이 사람은 좀 제가 얼굴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언제 기회가 있으면 얼굴을 한번 드러내시는 게 떳떳하다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보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세월이 막 흘러갑니다. 그래서 해가 바뀌어서 14년 6월 달에 검찰이 좌익 교수를 한 번 더 불러서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이 진행이 되는 걸 저희들이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가 11월 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이병기 원장이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뭐 이런 금방 이 얘기를 쭉 물어봤죠. 도대체 좌익 교수 어떻게 생각하냐,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처벌할 거냐 말 거냐. 그런데 이병기 원장이 저희들에게 대기 발령을 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게 2014년 12월 말입니다. 그것도 해가 바뀌었죠. 2015년 9월 달에 망치 부인이 서울중앙지법의 이 판사분도 제가 좀 만나보고 싶은데, 망치 부인 민사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정원 직원이라는 게 입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판사가 이래서 될까요?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는 판사라면은 확인을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뒤에 국정원에 물어봤습니다. 검찰이나 법원으로부터 신원을 확인하는 질의서 같은 게 왔느냐 그랬더니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런데 지금 1심의 망치 부인이 패소한 이유가 국정원 직원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입증을 민사소송 원칙에 따라서 원고가 하지 못했기 때문에 패소, 그러면 법률적으로는 뭐 근사하고 맞아 보이지만 이 형식적 논리, 형식적 법률적 완결성이 맞는 겁니까? 저는 도저히 상식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도가 되면은 판사라는 게 얼마나 센 거예요? 판사가 당연히 국정원에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절차가 없이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내려서 그 당시에 망치 부인이 대단히 충격을 받고 실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월이 많이 지났죠. 13년 여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년이 지난 상황에서 망치 부인이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정보위 국정감사가 또 있었습니다. 이제 1년 전에 대기 발령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다시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됐냐? 이 좌익 교수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 그랬더니 정말로 엉뚱한 답변이 나온 겁니다. 원대 복귀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원대 복귀를 할 수밖에 없는 무슨 사정 변경이 있는 거냐? 다시 확인을 했죠. 언제 원대 복귀를 했냐 그랬더니 뭐 인사기록, 그 인사기록 카드는 버튼만 누르면 되기 때문에 바로 알 수 있는 건데 그날 확인을 받지 못하고 며칠 후에 한 열흘쯤 후에 다시 얘기를 들었습니다.
11월 1일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행정지원 근무 발령으로 11월 1일자로 원대 복귀가 됐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버튼만 눌러봐도 아는 것을, 이게 좀 수상하잖아요. 좌익 교수를 도대체 어떻게 국정원이 취급하는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국정원의 태도가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꾀를 냈습니다. 제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꾀를 냈어요. 그래서 한 달쯤 후에 그러면 좌익 교수라고 그러는 분의 인사기록 카드를 다 지워도 좋으니까 그 부분만 해가지고 제출해라, 보여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핵심을 찌른 거죠. 되게 매사가 보면 핵심이 있잖아요. 핵심을 찌른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제가 이걸 11월 19일 날 질문을 했는데 바로 다음 날 11월 20일, 작년 11월 20일 좌익 교수를 진짜로 대기 발령을 했습니다. 정말로 대기 발령했습니다. 이거 이제 징계 절차에 들어가는 첫 번째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2015년 11월 20일에 처음에 문제가 된 때로부터 2년 석 달 만에 좌익 교수가 원 대기 발령이라는, 국정원 대기 발령이라는 첫 조치를 받은 겁니다. 국정원이 이런 데입니다. 좌익 교수 하나도 모든 사람이, 대한민국에 생각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이 없는 분이 있을 수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한민국에 지각이 있고 상식이 있고 역사의식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좌익 교수는 인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직원을 징계도 하지 못하는 조직이 국정원입니다. 이런 조직은 대한민국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좌익 교수를 처음에 문제가 됐을 때, 아니면 문제가 되기 전에, 그리고 그런 멘트, 그런 파렴치하고 몰상식하고 인간 말종적인 멘트가 안 나오는 것이 정상적인 정보기관이죠. 그런데 백보를 양보해서 우리가 2013년 7월에 그 사람을 알았으면 즉각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거짓말에 2년여를 끌어가지고, 그리고 민사소송에서 그 망치 부인을 패소하게까지 만들면서 결국은 2년이 지난 후에 어쩔 수 없이, 그것도 정보위원회 위원이 압박을 하고 왜 안 하냐, 어떻게 됐냐, 기록카드 내라 어쩌고 이러면서 몇 번의 고비의 고비를 거쳐가지고 원 대기 발령을 2년 몇 달입니까? 2년 넉 달 만에 받아냈습니다. 그나마 받아낸 걸 다행이라고 제가 위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더 가관인 건요, 이병호 원장은 좌익 교수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습니다. 이병호 원장이 불같이 화를 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회의에 11월 24일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이 원장께서 원차원 대기 발령을 지난주에 냈다고 정식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좌익 교수 징계 방침을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그 직후에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러냐, 이게 또 수법입니다. 이분이 좌익 교수 유 씨입니다. 유 씨가 내 진심이 아니었다, 원세훈이 시켰다, 뭐 이럽니다. 이게 수법입니다. 맨날 이럽니다. 뭐 문제가 되면 내 진심이 아니었다, 위에 사람이 시켰다, 나도 밥 먹고 살으니까 어쩔 수 없어. 입에 달고 다는 게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위에 말도 안 되는 상관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이제 법에서 얘기하는 특별 권력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겁니다. 맨날 특별 권력 관계에서, 상명하복의 관계에서 나는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 비슷한 시기에 검찰이 모욕죄와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이게 사건의 전말입니다. 이게 제가 한치도 거짓말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보고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또 얘기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제가 이 얘기까지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나는 충청도 출신이어서 그런 짓을 내가 왜 하겠냐라는 얘기였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어느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상식의 문제고 인간성의 문제입니다. 어느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 좌익 교수는 정말 보고 싶습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하는데 안 때리고 욕 안 할 테니까 언제 한번 꼭 뵙고 싶습니다. 그리고 1심 법원 판사도 꼭 뵙고 싶고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지금 현재도 징계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이야말로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세금을 안 받는 데로 가서 자기 힘으로 돈을 버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직도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는 게요. 그 직후죠. 한 달쯤 후에 작년 12월에 있었던 1차 공판에 나타나가지고 표현의 자유를 주장을 했습니다.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근데 이게 또 국정원 직원이라서 얼굴 가리고 하고 기자들도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기자들이 볼 수 없는 거죠. 들어갈 수는 있지만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국정원법 정치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에 대해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을 하고 이 사람 진짜 점입 가경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도 반성을 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도 국정원이 보호를 해줄 거라고 굳게 믿고 있고 사실 국정원이 보호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이 정말로 개혁하겠다라고 그러면 좌익 교수부터 보여줘야 됩니다. 좌익 교수도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원이 우리는 개혁하겠다라고 100마디 말을 한들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